고양이 나만 없어.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그 1편에 이어서 오늘은 특이한 면접 교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조부모의 면접 교섭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먼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면접 교섭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면접 교섭 청구 막 소송을 하는 거야. 내 손자, 내 손녀 보겠다 막 이러면서. 어떤 분은 우리 애기 면접 교섭할 때 전 남편이 시댁에 안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안 되죠. 면접 교섭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걸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데려가서 자기의 부모님을 보여주던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할 수 없다고요, 양육자가. 시아버지가 성폭력법 이런 경우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면접 교섭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못 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부모의 면접 교섭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되게 슬픈 사연이 있었어. 이게 젊은 부부가 엄마가 워킹맘이었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기를 태어났을 때부터 3, 4살까지 키웠어요. 이들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혼 소송 중간에 아내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혼소송은 끝나거든요. 그리고 양육자 친권자는 아빠한테 가겠죠. 그런데 부부모들이 면접교섭을 청구를 했어요. 예외적으로 그때 그게 허용이 됐거든요. 그러고서 나온 게 이제 민법 규정의 신설이 2016년쯤에 됐는데 조부모의 면접교섭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정해놨다고. 비양육자가 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질병이나 외국에 있는 사정 등으로 면접교섭이 힘들 때나 불가능해졌을 때 그의 부모, 직계존속이 손주를 상대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라는 예외적인 조항이 신설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애니멀. 오늘 주제에 맞게 제가 애니멀 프린트.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과 관련된 면접교섭이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하신 점 되게 많지 않을까요? 싶어요. 애완견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다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이 지금 1000만 가구가 넘는다고 그러죠. 나도 맨날 유튜브 영상에서 동물 관련된 영상을 많이 보거든. 모카우유 알아? 고양이 나만 없어. 왜 반려동물 키우잖아요, 반려동물. 우리가, 그래요? 반려 달팽이를 키워요. 반려 달팽이 막 이만해 막. 이름이 펭수야. 아이가 펭수예요. 우리 안재현 씨, 구혜선 씨의 이혼에서도 잠깐 쟁점으로 언급된 게 있었는데 안재현 씨가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견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혼인했을 때 같이 키우다가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구혜선 씨가 그 반려견이 자기가 키워야 된다고 약간의 주장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3년의 혼인 기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쟤랑 보냈고 내가 쟤를 케어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반려라는 말 쓰는 것 자체가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거잖아요. 인간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키울 것인가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이 키운다고 하면은 면접 교섭이 가능할 것인가가 또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훨씬 많이 키우니까 판례들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기는 하지만 반려동물들에 대한 누가 키울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치 미성년 자녀 와서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재산분할의 문제일까요? 양육권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죠. 그쵸? 재산분할 조금 약간 그쵸? 약간 조금 비인간적일 것 같잖아. 기본적으로 법에서 동물은요,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본다고 하면은 재산적 가치로 본다고 하면 이거는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을 봤을 때는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게 맞아요. 누구의 소유로 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책정을 할까? 언제 분양을 해왔는지, 결혼 전에 분양을 해왔는지, 결혼 이후에 분양을 해서 같이 키웠는지, 그 다음에 결혼 이후에 혼인 생활 중에 누가 얘를 정말로 제대로 케어를 해서 유지와 증식에 노력을 했는지 여부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혜선 씨가 주장했던 게 이 반려견은 내가 주로 케어를 했으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맞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재현 씨 다시 키우게 되었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재산분할 대상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재산분할 대상하고는 다르게 평가가 돼야 될 것이고 보통의 재산분할하고는 다르게 키운 기간, 양육기간도 봐야 될 것이고 주양육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치 양육권의 개념하고 비슷하겠죠. 그쵸? 그럼 누군가에게 갔어. 막 울면서 막 보냈어, 얘랑 떨어지게 된 한 명의 배우자는 이게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면접교섭의 대상이 되지가 않겠죠. 면접교섭은 인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쵸? 얘가 인간보다 더 소중한 아이였어. 나한테 아이야. 그러면은 막 이제 펜로스 증후군을 앓게 되겠죠, 우리가. 펜로스 증후군 아시죠?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의 사망 같은 걸로 우울한 감정이 정말로 극에 달해서 자살에까지 이르는 병이 얼마나 중증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면접교섭이 가능할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를 하셔야 돼요.
합의를 하셔서 만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다. 내가 물론 내 사정 때문에 못 키우게 돼서 뽀삐를 양보를 해야겠지만 나는 얘를 봐야 돼. 그러면은 판결로 가면은 그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조정을 통해서 마치 미성년 자녀를 면접 교섭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조서에 명백하게 기재를 해놓는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겠죠. 내가 한 달에 2번은 토요일마다 내가 뽀삐를 데려가서 면접 교섭을 한 다음에 데려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조서를 작성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재산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다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애완동물의 어떤 야, 애완동물 아니라 했지 내가. 반려. 오늘은 면접교섭 관련돼서 조부모의 면접교섭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면접교섭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재밌으셨죠? 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